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인공지능을 그냥 쓰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다룰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GPT-5의 공식 가이드를 통해서 AI의 다음 시대가 어떻게 열릴지 저와 함께 미리 한번 들여다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표현이 정말 강렬하죠? 공식 가이드에서는 GPT-5를 그냥 업데이트 버전 이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도약이라고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도약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GPT-5의 거대한 도약이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자율 AI 에이전트, 또 AI의 적급성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리고 코딩 파트너로서의 능력과 명확한 지시의 중요성까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거대한 도약. 도대체 GPT-5가 이전 모델들이랑 뭐가 다르길래 그냥 좀 더 똑똑해진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뜬구름 잡는 얘기는 싹 걷어내고 진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코딩 실력이 늘었다, 말을 더 잘 알아듣는다, 이런 개별적인 성능 형상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진짜 혁신, 진짜 게임 체인저는 이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훨씬 더 세밀하게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조종 가능성. 이게 GPT-5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율을 한번 보세요. 감이 확 오실 겁니다. 이전 모델인 GPT-4가 엄청 똑똑하긴 한데 좀 고집이 센 전문가 같았다면 GPT-5는 성능을 조절하는 다이어리, 여러 개 달린 전문가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AI의 창의성, 형식성, 위트 같은 속성들을 다이얼로 직접 돌려가면서 조절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이 조종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써먹는 게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이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비서가 아니에요. 알아서 척척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진짜 유능한 조수가 내 옆에 생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경쟁사 분석 보고서 좀 만들어줘 하고 최종 목표만 딱 던져주면 보시는 것처럼 알아서 과제를 잘게 쪼개고 웹 검색 같은 도구를 써서 정보를 모으고요. 이걸 종합하고 분석해서 최종 결과물까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일일이 개입할 필요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알아서 다 하는 똑똑한 녀석이 생겼는데 문제는 얘가 너무 나서면 어떡하죠? 반대로 너무 몸을 사리면요? 이 적극성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정말 큰 숙제였어요. 그리고 GPT-5는 바로 그 숙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라디오 볼륨을 조절하듯이 AI의 적극성을 다이얼처럼 돌려서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두 가지 모드를 비교하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의 신중한 모드는 우리가 딱 시킨 것만 하고 옆길로 새지 않아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결과를 원할 때 딱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주도적인 모드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복잡하고 정답 없는 문제에 아주 이상적이겠죠? 그렇다면 AI를 좀 더 신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이드에서 3가지 팁을 줍니다. 첫째, AI에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정보 안에서만 판단해 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둘째, 여기까지만 조사해 하고 명확한 활동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혹시 막히더라도 잘 모르겠으면 일단 이렇게 해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은행 챗봇 같은데 아주 유용하겠죠? 이렇게 AI를 맘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니까 정말 많은 게 달라지는데요. 그 변화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코딩,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입니다. GPT-5가 어떻게 그냥 코딩 툴이 아니라 진짜 코딩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커서라는 AI 코드 에디터 회사가 예전 모델을 쓸 때는 무조건 철저하게 해, 전체 그림 다 파악해, 이렇게 아주 강하게 통제했어요. 근데 GPT-5는 워낙 알아서 잘하니까 오히려 웬만하면 사용자한테 일일이 물어보지 말고 네가 알아서 판단해봐, 이렇게 자율성을 줬더니 훨씬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더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크게 4가지가 좋아졌는데요. 첫째, AI가 해주는 보고가 더 간결해졌고, 둘째, 훨씬 읽기 쉬운 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복잡한 작업도 혼자서 더 잘 처리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개발자와 불필요한 마찰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강력한 힘을 손에 넣었으니 그만큼 큰 책임도 따르겠죠? 그 책임이 뭐냐? 바로 명확하게 지시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GPT-5는요, 우리가 내리는 지시를 정말 외과 수술하듯이 정밀하게 따릅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기도 해요.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인 거죠.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실수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지시를 내리면 AI는 그대로 혼란에 빠져서 성능이 확 떨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 가이드에 나온 아주 좋은 예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지시는 환자 동의 없이는 절대 예약 잡지 마, 이고, 두 번째는 환자한테 연락하지 말고 가장 빠른 시간으로 자동 예약해, 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동의를 받으려면 연락을 해야 하는데 연락은 하지 말라니. 완벽한 모순이죠? 이런 지시를 받으면 AI는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모순된 명령을 받으면 GPT-5는 말 그대로 딜레마에 빠져서 어떡하지? 하면서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성능만 나빠지는 거고요. 해결책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리고 지시를 내리기 전에 이런 논리적인 충돌이 없는지 싹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내용의 핵심 4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제 우리는 AI를 전례 없이 섬세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이건 결국 더 똑똑하고 믿을 만한 앱으로 이어질 거고요. 셋째, 이 모든 힘을 여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명확한 소통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팁, GPT-5한테 자기 자신을 위한 프롬프트를 더 좋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메타 프롬프팅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GPT-5는 그냥 더 강력해진 AI가 아니에요. 훨씬 더 조종 가능한 AI입니다. 우리는 이제 AI를 그냥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진짜로 지휘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바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AI를 지휘하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된다면 여러분은 이 강력한 도구에게 어떤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